자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좀 그립지 않아요? 아유 우리 힐러리 고모 보고 싶네. 힐러리 고모 보고 싶지. 힐러리 얘기를 좀 해보자고. 힐러리가 근데 되게 강한 여자야. 솔직히 말해서 인정할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강한 여자야. 강한 여자야. 뭐냐면은 I respect her. Yeah.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 시 가가지고 뭐 이거 다 자세하게 얘기 안 나왔는데 마니카 루인스키하고 그렇게. 음부에 이렇게 시가를 넣었다고 이런 책에 거기 것들이 써있죠. 이렇게 공개돼가지고 퍼블릭에서 그런 사건이 언제 어디서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뭐 백악관에서 코케인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이게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어. 근데 그 힐러리 클린턴은 그래도 I'll stand by my man. 이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게, 야, 진짜 그것도 아마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겠지. 근데 정치적으로 했든 안 했든 그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남자들조차 야, 저 여자 대단하다. 그리고 저렇게 남편을 지켜주는 모습에 감동한 남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맞아. 솔직히 그거 보면은 솔직히 감동하지. 근데 maybe that was the play. 그게 작전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설사 작전이었다고 아마 하더라도. 작전이었을 거야. 근데 그래도 멋있었어요, 그거는. 오케이, 내가 볼 땐 그래요. 힐러리가 남편이 바람둥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단지 대외적으로 들키지만 않기를 바랬을 뿐이었던 것 같아. 뭐 JFK도 그렇게 바람둥이였어가지고 뭐 재키가 그 자리 피해줬죠. 네, 재클린 케네디가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지? 어느 재클린 케네디였죠. 예.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오나시스 석유재벌하고 결혼했지만 그 재클린 케네디가 매주 목요일에 자리를 비워줬어요. 재혼했어요? 재혼했죠. 나중에 케네디 남편 죽은 다음에. After that. Yeah. She actually audited 마이클 잭슨 그 전기 있죠, Moonwalk. 그 책을 편집해 준 분이 감수해 준 분이 재클린 오나시스였어. Even that one. I'm sorry. Yeah. 재클린 케네디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책에는 재클린 오나시스라고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우리가 저기 정치 얘기로 sorry. Okay. 그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누드로 이렇게 수영하는 걸 좋아했어요. 백악관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기자들한테도 누드로 같이 뭐 하자. 그리고 매주 매춘부가 왔어. Every week. 매주 매춘부가 와가지고 저기 At the White House? 그 케네디하고 케네디하고 뭐 코케인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솔직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비하면은. 프로스티튜시 들어왔는데 백악관으로. 그래가지고 뭐 케네디는 자기 허리에 좋다느니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면 허리가 안 좋았어요. 케네디가. 아니 그러면은 뭐 재클린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그러네. 몰라 나도. 아니 뭐 사실 그런 애가 무슨 말이야 그게. 시너지를 더 얻나. 내 허리에 좋아서 내가 the doctor recommended I have more sex with other women. 내가 왜 존 F 케네디가 매주 매춘부하고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는지 I don't know. 내가 그 사람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근데 단지 그게 팩트라는 건 알고 있고 재클린 케네디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들하고 매주 성관계를 갖게 하도록 자리를 피해준 것도 맞는 얘기고 그거 다 있는 얘기들이야 역사책에. It's all fact.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커버 안 하죠. 왜 커버 안 하는지 알아? He's 민주당 히어로 존 F 케네디. 그리고 저는 존 F 케네디는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 뭐 개인적인 수완은 어쨌든 있지만 간에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정책은 난 괜찮았다고 봐. 그래서 내가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도 그 시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또 요즘에 그 나왔다는 이유가 이제 러시아 컬루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셨다면 잠깐 그 러시아 컬루션을 얘기한 게 트럼프를 향해 갔던 뭐냐면은 그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러시아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 사기였죠. 완전 사기였지. 다 리포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원까지 나오고 그거 자체가 컬루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그게 잘못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뭐가 컬루션이라는 건지?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헌터 바이든 랩톱이 컬루션이라는 건지 뭐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푸틴의 꼭두각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옛날에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2013년에 그 모스크바에 있는 리츠카튼 호텔이 있어요. 리츠카튼 호텔에 트럼프가 옛날 민간인 시절에 그러니까 2013 민간인 시절에 가서 매춘부 2명을 불렀대. 이것도 매춘부 스토리도. 골든 샤워. 골든 샤워가 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그거 영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푸틴이. 그래서 트럼프 약점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잡고 있다는 건데 그게 안 나왔잖아. 뭐 나온 것도 없고 사기지. 그런 일도 없었다는 완전 거잖아. 사기지. 그리고 러시아하고 내통한 건 사실 힐러리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끄는 클린턴 재단이 러시안 기업인 9명으로부터 얼마 받았는지 알아? 1억 4,500만 불이나 받았다고. 1억 4,500만 불. 그리고 헌터 바이든은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 미망인
한테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캐시로 350만 불 받았다니까. 그거 메인스트림 미디어 왜 보도 안 해? 뉴욕 포스트나 이런 데는 보도했어요. 근데 이런 게 진짜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야. 지네가 컬루됐으면서 지네가 내통했으면서 러시아랑 민주당이 지금 러시아랑 내통했어요. 우크라이나랑 내통한 것도 민주당 쪽이야. 아니 근데 이거를 상대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Can you prove this? What? Prove what? 이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다 prove 돼.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거래가 그거 다- 됐다는 게 그거 다 피터 슈와이저가 클린턴 캐시라는 책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다큐멘터리까지 근데 다 왜 나와 이런 있어요. 것들이 왜 코트로 안 가요? 그게 이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써온 것 나는 같아. 그게 너무 네. 희한해. 이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아니야. 나 모르겠어. 근데 합법적이야. What? 왜냐면은 페이 투 플레이라는 게 이제 증거가 어떠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돈을 쥐어주는 대신에 예를 들면 내가 김이사한테 이렇게 쥐어주는 대신에 김이사 나한테 요런 혜택을 줘야 돼 하고 말이 주고 오고 가는 거를 누가 잡아야 돼요. 그런 증거를. 근데 그런 증거까지 잡힌 건 아니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1억 4,500만 불이나 받았대. 그리고 그게 클린턴이 아니 그 뭘 트랜잭션을 내줬어?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 트랜잭션에 대한 서비스 아니면 그거 트랜잭션에 대한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정부 레벨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정황상 증거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에 미국 우라늄이 뭐에 만드는 거인지 알죠? 핵폭탄. 그러니까 Nuclear 미국의 energy. 광물 가장 중요한 광물인 우라늄 25%를 러시아한테 내줬어. 힐러리가 서명해가지고 국무장관 서명이 있어야 내줄 수가 있어요. 그 밑에 7명이 또 그 따라서 당연히 국무장관이 서명하라니까 다 서명을 했겠지. 근데 그건 대통령이 그걸 그 한 거 메인스트림 아니에요? 미디어 그거 보도하는지 아세요? 뉴욕타임스 딱 2번밖에 보도 안 해. 와우. 보도도 안 해 이런 뉴스들은. 안 근데 하죠.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트럼프 내가 볼 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 다 알 거야. 왜냐하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믿는 그 민주당원들은 보수 언론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은 진보 진영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죠, 알아요. 예. 예. 둘 다 커버 받으니까 결국은.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트럼프 러시아 컬루전이 가짜라는 거는 다 만천하에 드러났고. 근데 이제 또 힐러리 클린턴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예. 주시죠 이거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막 버럭해셔가지고. 예, 힐러리가 또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내통한다고. 러시아가 또 대선에 개입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이사? 뭐 껐떡하면은 러시아가 컬루션 아니면 또 컬루션보다도 컬루션이 아니지 election meddling이라고 Election 하죠. meddling. 예. 예. 개입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 지금서부터 이제 대선 기간이 오고 있구나. 이제 슬슬 민주당원들 좀 인플루엔셜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알려진 민주당원들 하나 한마디씩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힐러리가 Queen of Deception, 사기의 여왕이다. 저는 그 말이 딱 동의가 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바마가 그 클린턴 재단 자체가 사기잖아. 예, 클린턴 재단 자체도 사기고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무슬림 네네네. 신자라고. 그 얘기 있죠. 그 얘기가 birthing. 어디서 출발됐냐면은 클린턴 재단에서 클린턴에서 출발됐어요. 힐러리가 퍼뜨렸다고요. 그 얘기. 그게 그때 이제 그 프라이머리 이 데모크래트 맞아. 프라이머리를 맞아. 할 때. 예. 경선 때. 네. 그래가지고 그걸 퍼뜨렸는데 어쨌든 안 통했고. 근데 그걸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퍼뜨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죠. 아니 트럼프가 썼잖아 그때. 쓰긴 했는데 출발 지점은 힐러리라는 거지 내 말은.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birth라고 그러잖아요. 네. birth 논란. 그 오바마가 케냐 출신이냐 아니냐. 그걸 시작한 거는 그 음모론을 시작한 거는 힐러리지만 그 음모론을 끝낸 건 나다. She started it, I finished it.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결국은 뭐였죠? 그리고 그거 가짜지. 뭐. 예. 근데 몰라요. 지금도 뭐 QAnon 지지하는 사람들은 힐러리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예. 아휴. 근데 어쨌든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걸 조작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FBI도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작설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가담을 했고 거기 피터 스트럭하고 리사 페이지 리드 수사 요원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수사한 사람 피터 스트럭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리사 페이지라는 변호사랑 바람 폈어요. 서로 뭐 유부남이지만. 그러면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수사기관이? 예? 당선될까 봐 없어야죠. 걱정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법 시스템이 썩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인사가 왜 힐러리 쪽, 왜 민주당 쪽은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FBI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산하잖아요.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됐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고 이게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하로웨츠라는 법무부 감찰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오바마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름 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본 게 이걸 다 공개를 했어요. 이 내용들을. 이런 거는 공개를 돼도 결국은 인민 재판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프레스가 결국은 보통 이제 매스컴에서 뭐가 뜨면서 한쪽을 계속 밀잖아요. 계속 이거 커버가 되잖아요. 예. 이런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관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실을 찾게 됐는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지잖아요. 보면은 특히 이제 컨서베티브한 그런 내용에 아니면 컨서베티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도를 안 하죠. 예를 들면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크게 대서 특필로 이거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렇게 번역 보도하는 그런 한국 한인 언론 보면 보도 안 하죠. 이런 내용 복잡하거든요. 또 이거를 계속 그리고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 김이사도 알 거야. 팔로우는 없죠. 팔로 아니 이거를 이런 스토리도 계속 팔로우해야 네. 이해를 해요. 맞아요. 갑자기 이거 던지잖아. 그러면 아무리 영어 잘해도 이거 번역이 안 돼.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캐릭터들 모르거든.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언론의 현 주소예요. 보면은. 이러는 게. 근데 어쨌든 힐러리가 또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또 러시아 내통 스캔들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또 대선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이 여자가 굉장히 그런 퀸 오브 디셉션이다. 사기의 여왕이다라는 걸 대선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대선 개입이라보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파헤쳤어요. 러시아가 과연 그 개수를 바꿨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개입했느냐. 총 13만 불인가 썼대. 러시아가 미국 대선 개입에 그 소셜 미디어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주로 이렇게 밈 퍼뜨리고 이런 게 13만 불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을 안 미쳤다고 봐야죠. 그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솔직히. 예. 근데 이거 보면 역겨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힐러리가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뭐 정치 구단 되게 인정을 잘 하지만, 쓰죠. 보면은. 근데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그 사기를 퍼뜨리고 있고 이런 러시아 대선 개입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힐러리가 미국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힐러리가. 그때 헌터 바이든 랩톱도 그거 러시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러시아가 만들었다 조작한.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했죠. 이게 러시아에서 맞아요. 만든 거라고. 예. 근데 그것도 다 사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민주당은 이제 그 러시안 interference.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푸틴이 이게 처음이 열받았지.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래서 맨날 김정은에 대해서도 맨날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봐.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썼어요. 그 탐사보도 기자들이 여러 명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탐사보도 기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외교관이 칼럼을 곳곳에 뿌렸거든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이 진짜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김이사가 푸틴이라면 열 안 받아? 뭐 열받을 일이 한두 그리고 있겠어요. 대선 개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13만 불인가 썼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의 회방. 트럼프를 지지하는 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트럼프 지지하는 밈도 퍼뜨리고 힐러리 지지하는 밈도 같이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에서 개입을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개입은 했는데 굉장히 미미했다는 거죠. 13만 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했다는 것 거기에 쓴 돈이 몇 천억 불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걸 확대하는데 쓴 돈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스캔들. 실리콘밸리는 항상 좀 개입을 하지 않나요? 개입했죠. 2020년 대선 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메타 CEO 마크 페이스북이 저커버그가 유명해요, 정말. 4억 1,900만 달러를 경합 지역에 이렇게 그 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조 바이든을 찍으라는 식으로. 예.
아니 확실히 페이스북 같은데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제 피드에 봐도 이 그 민주당 쪽이 많이 떴어요. 보면은 이 뉴스 피드 같은 거에. 그쵸. 네. 저도 그랬어요. 항상 많이 떴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내 피드에 올리는 것도 확실히 이제 컨서베티브한 내용들은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느껴져요. 주로 김이사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컨설버티브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양쪽 다 왜냐면 팔로우하니?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 많아가지고 대부분 좀 좌측에 좀 이렇게 많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사실 네, 네. 한국에서 이런 얘기 좀 못했어요. 이런 얘기 솔직히 못했어요. 네. 뭐 예를 들자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예. 많았잖아요. 예. 많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많았었고 예. 그리고 내가 뭐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을 못했어요. 매장당하니까. 그걸 뭐 만약에 이제 연예인이 뭐 좀 보수적인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은 일단 욕 먹어요. 욕 먹어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 커뮤니티에서 왔냐 뭐 그거 있잖아. 아니 근데 김이사 한국에 있는 동안 힐러리 지지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내부 상황을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있었던 뭐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미국이 그때 한 10년 동안 어떻게 흘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한국에서 있는 뉴스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CNN만 봐요. 네. 거의 맞습니다. CNN만 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우리 아까 얘기하고 싶은 김이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얘기 한번 해보죠. 러셀 브랜드 코미디언 유명 코미디언이죠. 예. 유명 코미디언이고 케이티 페리하고도 사귀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러셀 브랜드가 지금은 논객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럼블 통해서 뭐 유튜브에서는 600만이 넘어요 구독자가. 거의 컨서베티브 이제 그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 연예인이더라고요. 뭐라고 말하죠? 컨서베티브 코멘테이터? 본인은 이제 자기가 보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 어디서 많이 원영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항상 원영석님의 딱 그 뭐 주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러셀 브랜드가 내 걸 나는 카피했나? 본인은 근데 보수라고 얘기하자면서 저는 러셀 브랜드를 안 보는 게 네. 이미 제가 다 옛날 다뤘던 내용들을 막 하더라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막 깨달았다는 러셀 식으로. 브랜드가 좀 약간 그 네. 근데 이제 지금 뒷북을 논란이 치네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이제 러셀 브랜드를 팔로우했던 대부분 사람이 아마 진보 진영 아니었나 싶어요. 그 팔로워들이 처음에는 왜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이지 않았습니까? 전 몰라요 러셀 브랜드는 몰라, 누군지도 그랬던 것 같아, 몰랐어요. 느낌이. 나는 나는 유튜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나는 러셀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된 게 그 영화 Forgetting Sarah Marshall. 배우예요 또? 거기서 이제 코미디 그쵸 배우기도 나 하죠. 몰랐네. 예,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날라리 남자로 나왔는데 그 뭐라 그러지? 뭐 플레이보이식으로 네.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들이 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오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디어에서 어떤 한 매체에서 그걸 리포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5년 전의 일이죠. 15년인가? 예, 영국 2005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5년 더 되네. 아니야 15년 안 되네. 그때 그 당시 한창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주가를 올렸을 당시에 굉장히 18년이네요. 굉장히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러셀 브랜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성폭행을 한 적은 없고 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근데 굉장히 자기가 프로미스큐어스 했다. 나 여기저기 난잡하게 놀았다. 그건 그 인정을 했습니다. 성관계 한 거는 좀 못 느꼈는데 뭐 이게 성폭행은 아니고 이제 그 exposing himself 아니었나요? 이렇게 뭐 누구가 그런 누구에게 거예요? 자신을 보여줬다. 뭐. 러셀 브랜드가 성폭행이 아니라 그겁니까? 그런 거는 오케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제가 그 자세히 읽었는지 아니면 미스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섹슈얼 어사울트로 그래요? 그것도 섹슈얼 아닐 수도 있어요. 어사울트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일단 15년 전 일이잖아요. 18년. 예, 꽤 오래전 일입니다. 내가 머리가 안 돌아. 섹스 어사ult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섹스 어사ult 알리게이션. 예. 근데 알리게이션인데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예, 보면은 과거에 2006년하고 2013년 사이에. 근데 이제 그 러셀 브랜드는 그런 적이 없다. 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때 이제 뭐 자기가 성중독증, 그 섹스 애딕트였다는 것도 고백을 했었거든요, 러셀 브랜드가. 근데 러셀 브랜드에 대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이 사람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이 바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얘 그러면 진짜 어떤 내비류에서 얘는 목소리가 너무 많고 왜냐면 6밀리언 팔로워, 6밀리언 팔로워 619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서프레션을 당할 거 아니에요. 바로 유튜브한테. 디바네타이즈 됐더라고요. 뭐 그 이제 그 돈벌이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영국 정부에서 뭐 이거에 대해서 러셀 브랜드가 MI6? 돈을 못 받게
지금 뭐냐면 옛날의 콘텐츠들이 지금 이게 뭐 계속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판단을 해달라고 그리고 트위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편지까지 썼더라고요. 아 영국의 어떤 정부에서 그 편지를 좀 보니까 이게 뉴스도 영국에서 터졌어요. 아, 러셀 브랜드 자체가 영국인 아니에요? 영국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 러셀 그 브랜드는. 영어가 이렇게 그 미국 액센트가 아니야. 근데 러셀 브랜드가 요새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트위터 파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도를 했고요. 이 친구가 웬만한 네. 언론인보다 나아. 저희가 지난주에 그 데이비드 백 변호사하고도 얘기했는데 데이비드 백 변호사도 자기가 그 러셀 브랜드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러셀 브랜드가 이런 이슈 예를 들면 뭐 사탕 이슈 저희는 사탕이라고 얘기할게요. 사탕? 아니면 사탄? 흰신, 어? 흰신, 악마? 백신. 아, 사탕. 백신이라고 예,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또 유튜브 싫어하니까.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럼블 방송도 팠더라고요 보니까. 네, 럼보도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러셀 브랜드가 어제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계속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 파마 그리고 방위산업체 비판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약간 탄압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온라인에서 이런 지금 비디오가 재판- 나오면서 재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네.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재판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재판에 사람이 들어간 지금 건 아닌데 조사는 들어갔죠. 조사는 들어갔어요. 예. 오케이, 조사는 들어갔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가 예전에 그 있었던 Police 사건 때문에 police investigation, UK police investigation. 오케이, so it's gone to a police investigation. 예. 근데 원래 이게 미디어에서 원래 보도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게 정식으로 이제 civil 그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civil 예. lawsuit으로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거는 그 왜냐면 이것도 statute of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예,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안 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년 전 일이라며. 2013년이면은 13년. 10년 전이잖아요. 10년까지 되네. 예, 10년 전이라서 이게 갑자기 이때 이게 나오는 게 statute of limitation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 근데 뭐냐면은 이게 victim 또는 이제 피해자가 있는 경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데- 러셀 브랜드 옛날 보면 되게 어노잉했어. 너무 까불는 것 같더라고. 걔가 그 사람 오랫동안 활동. 난뭐 이 사람 몰라. 러셀 브랜드 그렇게 유명한데 케이티 페리하고 데이트하고 다녔을 때도 몰랐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미국에 없었어요. 아, 케이티 페리는 아는데. 한국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보면 김인석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어. I'm a fob. 나 fob이야. fob. Fresh off the boat.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그 1세 정서도 있는 거야. 있지 당연히. 그때 한국에 2세면서도 있었지. 1세 정서가 좀 2세도 아니지. 그지? 1.5세인데 1세 정서가 약간 있어. 1.5세, 2세, 1.5세로 갔다가 이제 1세대로 왔죠. 사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러셀 브랜드 저는 러셀 브랜드 쪽이 좀 응원이 되는데 물론 뭐 성폭행이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이거는 왠지 언론 탄압이고 기득권, 엘리트층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러셀 브랜드를 탄압하려고 하는 게 캔슬. 아닌가. 예, 캔슬, 취소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캔슬 됐네 결국은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캔슬 됐죠. 이제 디마네타이즈가 됐고 여러 계약이 이렇게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럼블에서조차 이렇게 파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계약, 그런 광고 계약 같은 게. 그런 예. 게 있어. 예. 이게 지금 좀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예. 이게 조금 아까 아니면 이 전에부터 얘기했던 게 팔로우업이 없잖아. 또 미디어는 이게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이 사람의 이미지는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그 캔디스 오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은 안 봤어요. 저도 캔디스 오웬스 방송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 네. 편인데 왜 안 봐요? 제가 다 옛날에 알았던 내용들을 막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뒷북 얘기 느낌 많이 드는 게 캔디스 오웬스 뭐냐면 캔디스 오웬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중들을 위한 거잖아요. 캔디스 오웬스는 그 진보였어. 안티 트럼프였지. 맞아요. 예. 원래 그 데모크рат이었고 그리고 그 언제 바뀌었죠 그 친구는? 2018년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옛날 올드 뉴스야. 네네네. 러셀 브랜드도 그렇고 캔디스 오웬스도 그렇고 이렇게 막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아니, 하는 사람들은 언론인이니까 안 원래. 보게 돼요. 저는 예, 저는 안 보게 돼요.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드물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글렌백 같은 경우는 좀 앞서가. 글렌백이나 옛날에는 빌 오라일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앞서갔는데 요새는 좀 많이 처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에도 좀 앞서가. 너무 앞서가지. 그치? 알렉스 존스는 목소리가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 옛날에는 멋있었다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갔어. 좀 지금 개구리가 힘들어. 있는 것 같아 목에.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목소리가
아니 이게 그게 뭐 있는 것 같아. 뭐 잘못 찢어졌든지 아니면 뭐 I don't know something. 본인이 얘기할 땐 그렇게 매일 3시간을 떠들다 보면은 Maybe. 목소리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참고로 인포월스의 그 오원 슈라이어 있잖아요. 네. 그 알렉스 존스 밑에서 바로 일하는 그 오원 슈라이어.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뭐 이메일 가끔 주고 받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6개월형 판결 받은 것 같더라고. 1월 6일. 의회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6개월형 받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investigative journalist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대중들이 더 빠른 것 같아. 예, 진짜로 그래. 그 시민 저널리스트들을 저는 더 팔로우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뒷북 같아 캔디스 오웬스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캔디스 오웬스도 러셀 브랜드 약간 의심한다는 듯이 제목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이슈에 있어서는 내가 러셀 브랜드를 그냥 무작정 응원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컨텐츠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때 제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지나갔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파워풀한 연예인이라서 뭐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때 시대에 따라서 또 그 흐름이 그 있을 여자들은 테고. 그랬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아니 그런 건 확실해요. 보면은 이 한때는 이제 여자가 뭐 자기 강간당했다 아니면 또 섹슈얼 어설트 당했다 그러면은 왜 호텔에 따라갔냐 이런 얘기서부터 나와요. 왜 이걸 입었냐. 그러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 보면은 네가 이렇게 입으면은 you're asking for it. 약간 그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특히 80년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되는 면이 많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합의의 컨센슈얼 섹스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이게 프로텍션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냥 합의하에 관계를 갖더라도 끝난 후에 뒤끝이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강간당했어. 있다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며. 저기 누구예요? 코미디언 아지스 안사리 알아요? 아지스 안사리라고 인도계 코미디언 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어. 합의하에 했는데 중간에 여자가 뒤끝이 안 좋았나 봐. 근데 그 사람 따라 그날 그래서 성폭행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걸로 기억해요. 아니 그날 다 잘 끝나고 다 이제 인사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전화 통화하다가 전화 안 받으면 또 안 받다가 그래도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됐어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기는 어지스 안사리가 딱 그 케이스예요. 전화를 씹었나 봐. 답장 오는 것도 씹고 뭐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바로 섹슈얼 어사울트가 케이스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받아야 돼요 서로. 그런가 봐. 오늘 밤 one night only. 그리고 여기 뒤에 뭐 저거 뭐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뭐 라이선스 이거 받고. 나는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하고. 나는 이 이해가 안 간 게 스타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갖자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세이프 섹스도 안 하잖아요. 컨덤도 안 쓰는 것 같아. 특히 한국 연예인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뭐 연예인 출신으로부터. 네?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나? 임신될 수도 있고. 난 불안해서라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미국 연예인들 봐도 그냥 성관계 해가지고 애 낳고 NBA 스타들도 보면은 에리어 코드마다 이렇게 그 성관계 가져가지고 애 낳고. 근데 연예인이면은 이렇게 돈 많은. See, women want power and prestige. 대부분 그렇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보면은 이제 여자가 보면 이렇게 잘나고 successful하고 뭐 스포츠 선수들은 그냥 줄줄 따라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뭐 보면 야구 선수들 뭐 맨날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아 저기 그 그룹이. 그룹이는 뭐야? 여자들 다. 많지. 솔직히 한국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미국 NBA라든지 아니면 야구계에 보면 걔네들도 연예인이지. 뭐 레이스카 드라이버스, 모터사이클 운전사들 아니면 운전사가 아니라 그 경주 하는 사람들 다 연예인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안 그래?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연예인이면 정말 인기 많지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러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프로미스큐가 살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몰라요. 가능성은 그냥 성관계 가졌는데 버린 거지. 하룻밤 하고.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여자는 더 관계를 오래 깊숙하게 갖고 싶었는데 이 애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야 나 성으로 이용당한 거 아니야?
성폭행이야 이건. 아니면 약간 기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더러웠을 수 있죠. 그래서 성폭행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다고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I don't know. I don't know either.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러셀 브랜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하워드 스턴 얘기합시다. 기왕 연예인 얘기하는 김에. 아니 그 사람도 하워드 원래 스턴, 좀 앞서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80년대만 해도 Dude, 지금 하워드 스턴이 90년대 그때 나왔을 때 했던 짓을 하고 있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도 성폭행으로 들어갔어. 하워드 스턴은 왜 성폭행으로 안 들어가? Because he's woke. Yeah. He said he's woke as F. He's woke. Yeah, he said he's proud of being woke. See? Russell 자랑스럽게. Brand isn't woke. Exactly. 제가 볼 때는 하워드 스턴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woke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기 과거가 너무 자기의 과거에 맞아. 죄가 많아서 맞아. 자기 뭐 좀 조금이라도 그거 까불면은 완전히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흑인 친구는 상대로도 내가 볼 때. N자 욕 많이 썼고. 진짜로 예. 무지 많이 했어. 나는 잠깐만 트럼프에 대해서 레이시스트라고 흑인 인종차별 한다고. 하워드 스턴 레이시스트라고 봐. 나는 하워드 스턴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봐. 솔직히. 옛날 아니면 지금.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지금도 그렇고. I 그럴까? don't think he changed. I don't think he changed. 근데 그- 하워드 스턴이 왜 나오는 거야? 난 이 사람 why do you even listen to him? 하워드 스턴이 요새 또 뉴스에 나오는 게 트럼프가 하워드 스턴에 대해서 별로 비판을 안 했거든요. 트럼프가 하워드 스턴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친했잖아요. 굉장히 출연 많이 했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 연예인이었고 예. 트럼프는 연예인이었어 솔직히. 그래서 하워드 스턴 쇼에 나올 때 트럼프가 나올 때 그렇게 청취율하고 시청률이 높았대요. 그럼 그랬겠죠? 고맙잖아. 어허. 부부끼리 또 이렇게 NBA 그- 경기 마디슨 스퀘어 가든 가서 뉴욕 닉스 경기도 같이 보고. 그 옛날 프로그램 들으면은 뭐 완전 별 얘기 다 나왔을 것 같은데 트럼프도 굉장한 플레이보이인데. 네, 트럼프가 뭐 플레이보이였죠 솔직히. 플레이보이지 솔직히. 러셀 브랜드만큼이나 아니면 더. 아니 트럼프는 그것도 책에서도 그때 80년대부터. 80년대 어땠는지 알아요? You know, like the disco club, 아니 디스코 클럽 끝날 때였구나 그때가. 근데 뭐 70년대, 80년대 보면 얼마나 파티씬이 굉장히 여자들이 있는데. 몸을 집어 던졌대 자기한테. I believe 트럼프가. it. I believe 그리고 it. 유부녀들도 리무진 딱 타면은 그냥 막 I believe it. 덤볐대요. I believe it. 근데 그거를 막는 게 굉장히 그거 막기가 힘들 때 그렇게 걔네들이 그렇게 막 덤벼드는데 아니 저도 짧게나마 이렇게 연예인 생활을 예, 했잖아요. 알 거 아니야 조금. 한 2, 3년 동안은 네. 정말 언제든지 어디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말로 솔직히. 예, 예. It's like, you know. 즐겼냐고는 안 물어볼게. 내가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따라다닐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사실이잖아. 아니 항상 매일 밤에 한 다섯 군데의 약속이 있었어. 아,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근데 이제 활동 안 하지? 그러면 그게 이제 줄어들어 조금. 아 진짜로? 그때 또 안 불러. 망하면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트럼프가 하워드 스턴을 두고 a broken weirdo, unattractive both inside and out, trying like hell to be relevant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에 exactly. True exactly. Social에. 나도 딱 그렇게 생각이 나도. 들어요. 하워드 스턴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얘기가 아니 나왔으니까. 하워드 스턴이 트럼프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트럼프 입만 열면 트럼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들고 힐러리도 엄청나게 자기가 지지한다고. 힐러리는 옛날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 과거 때부터 존경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힐러리가 출연했어. 뭐 한번. 힐러리는 뭐 옛날서부터 그때 힐러리의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빌 클린턴, 모니카 루윈스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그 나 그건 점수 줘. 그러니까 나 그건 그것 점수 때문에 줘. 솔직하게 아마 하워드 스턴도 그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창피하잖아 인간적으로. 창피해. 창피하지.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솔직히 빌 클린턴도 창피했겠지만, 그러니까 마니카 루윈스키하고 아까 빌 클린턴은 되게 웃기는 게 자기 경호원들한테 교육을 했대잖아요. 뭐라고 교육한지 알아요? 야, 오럴 섹스는 섹스가 아니라고. 그거 제대로 하려고. 그 법정 이제 그 걔네들 혹시나 증인 들까봐. 오럴 섹스는 법적으로 그건 성관계가 아니다. 남성의 성기하고 여성의 성기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 빌 클린턴이. 난 빌 클린턴이 그 여자들 외모를 안 따진대요. 모든 여자랑 그 기회만 있으면 하고 다녔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알칸사 주지사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나는 힐러리가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아줬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아저씨도 그 섹스 중독 아니에요? 섹스 중독이지 그 정도면. 그리고 근데 마니카 루윈스키하고 그렇게 성관계 둘이 가졌다고 주장을 했나요? 그 마니카가 어쨌든 19밖에 안 되지 않았어 그때? 마니카가?
19밖에 안 된 애를 그렇게 인턴. 한 거야. 데리고 놓은 거야. 빌 클린턴이. 그리고 마니카 루인스키가 왜 열받은 줄 알아요? 버렸거든. 빌 클린턴이. 언젠가부터 안 불렀거든. 마니카가. 예? 그래서 마니카가 그거를 공화당원 여자애한테 그 무슨 리비였죠. 다 푼 거 아니야, 이 얘기들을. 그래서 빌 클린턴이 사정한 거 그 자기 그 파란색 치마에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생각이 안 나. 야, 그 치마 안 버렸지? 갖고 있어라. 갖고 있어라. 그래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DNA 매치하니까 빌 클린턴 정액인 거 맞아. 그런 건 이제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야 돼서. 나중엔 전시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도 안 빨고 있었는지 안 빨고 있는지 모르겠어. It's evidence잖아. 근데 어디다 보관하고 모니카 있겠죠? 루인스키는 자기한테 한 자리 줄 걸 기대했어요. 얘기를 지금 모든 정황 믿어.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다 바라지 않겠어? 여자들이 그 정도 서비스를 해줬으면은 몰라. 하여튼 마니카는 바랬대. 아무것도 안 줬대. 그러면은 그 김이사가 19살 여자였어. 그렇게 이용당했어. 막 그 오럴 섹스건 뭐건 막 다 했어. 예? 근데 버렸어. 언젠가부터 안 불러.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좀 소문이 나요. 이거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불러. 딱 이제. 그리고 딴 데를 보냈어. 모니카 루인스키를. 백악관에서 이렇게 내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로. 그럼 모니카 루인스키는 나라면 돈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도 안 준 거지. 달라고 돈이라도 줬으면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되면서 탄핵까지 될 뻔했잖아. 빌 클린턴이. 그죠? 하원에선 탄핵됐고 임피치. 근데 그게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하고 바람나서 탄핵된 건 아니고 위증을 했죠. What did he say?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Yeah. 그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 박탈당했어요. 빌 클린턴이 참고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변호사를 할 필요가 있나 빌 클린턴이? 할 필요도 없지. 대통령 이후로 떼부자야. 또 이제 뭐 그 클린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가지고 그리고 influence peddling. 자, They're selling their influence.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백만장자 내지 억만장자가 됩니다. 대부분 보세요. 되게 잘 살아. 아니 근데 원래 대통령이 돈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지지를 했죠. 이 사람은 저렇게 중산층이다. 진짜. 근데 보통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돈을 없었던 사람이 돈을 더 만들려고 지금은 하는... 억만장자 됐지. 오바마가. 그렇게 엉망진창. 네, 지금은 억만장자 됐죠. 지금 집도 좋고 책 판권에도 몇 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크릿 서비스가 평생 붙잖아 또. 평생 안 붙어 이제. 평생 아니에요? 법 바뀌었어요. 아마 다 차기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까지만 해주고 그게 왜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하워드 스턴을 두고 굉장히 나약하고 약하고 충성심이 없다. Who lost his friends and much of his audience. 저도 그렇게 보면 저는 하워드 스턴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Sirius로 갔잖아요. 예. Sirius Radio, XM Radio. 저는 XM Radio 안 듣거든요. 저도 안 들어요. 왜 들어?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라디오를 지금 라이브가 아니라 모든 거가 VOD로 가잖아요. 아니면 AOD. 네. 자기가 듣고 싶을 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원할 때 때가 될 때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그 하는 뭐 이제 시청하면서 그 모든 거를 듣는 게 없어졌잖아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하워드 스턴이 relativity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리고 늙어요. 늙으면은 콘텐츠가 이상해져요. 감각이 좀 떨어져요. 네, 감각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얘기하면 안 돼. 가가지고. 그러면은 연장자분들이 분노하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하워드 스턴 같은 경우에는 감이 많이 떨어졌고. 자, 감이 떨어지는 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영향력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거 그런 거가 지금 하워드 스턴이 해야지 사실. 왜냐하면 오디언스가 다 이제 그 같이 그냥 뉴 오디언스가 생겨야죠. 그래도. 예, 그래야죠. 근데 하워드 스턴은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다 has been done before. 그러니까 이게 relativity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솔직히 쇼킹하게 했던 게 레즈비언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남자 맞아. 성기로 피아노 치게 해가지고 그것 그래서 때문에 인기가 많은 FCC 거예요. 그래서 징계 얘는 받고. 그거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사실. 예, He went against the grind. 약간 pirate radio 같았잖아요. 약간 그랬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웃사이더 같았어, 약간. 그렇죠. 그죠? 아웃사이더고 이 사람은 he's going against everything that the government does, you know? 이런 식이고 레버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woke 지금 완전 계속하면서 기득권이지. 이제 지금 완전 기득권이지.
It's like what 그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진행자로도 나오고 그러면서 더더욱 워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메인스트림이잖아. MBC, right? 거기 심판으로 나오면서 어쨌든 하워드 스턴 보면은 그리고 그 같이 공동 진행자로 얘는 맨날 그러잖아. 아 나랑 같이 진행하는 여자가 흑인 아니냐? 그 로빈 퀴버스 흑인 여성이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 여자도 이용당하고 있다고 봐. 하워드한테. 지금 아직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게 대단하네. 같이 있어요. 예. 원래 저희 리포터 출신이죠. 그 로빈 퀴버스가 baltimore 쪽에. 예. 근데 저는 하워드 스턴이 이렇게 막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옛날에 자기가 했던 레즈비언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정치 얘기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정치 얘기 하는 것보다. 연예인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양쪽 얘기를 다 반영하면은 난 마음에 들어. 솔직히 민주당 지지해도. 근데 양쪽 얘기 예를 들면 보수 쪽 얘기 하나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나는 진보야 하는 거는 왠지 아 얘가 아첨하고 있구나 윗선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 근데 이거가 좀 궁금하네. 한국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TV 연예인, 연예계 이런 TV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도 좀 진보 성향 쪽으로 가야 돼요. 뭐 이효리나 이런 사람들 진보 맞죠?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네.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좀 진보적인 성향하고 진보적인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좀. LGBTQ 어젠다 푸시하나요? 한국에서도? 아니, 연예인들이? 하리수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아, 그 여자로. 그게 2000 몇 년대. 여자로. 한국이 앞서가 있어, 사실은. 그러네. 주민등록번호를 그때 하리수가 하리수가 노랑머리. 하리수가 노랑머리에서 나왔다. 2. 하리수가 케이틀린 제너보다 뭐 앞서간 거네. 완전 앞서갔지. 미국에서는 케이틀린 제너. 그리고 하리수는 이뻐. 난 모르겠어. 나는 난 예쁜지 모르겠던데. 브루스 제너보다 브루스였나? 브루스 제너 became 케이틀린 제너. 브루스 케이틀린 제너 제너- 육상 스타. 근데 하리수는 이뻐, 솔직히. 이뻐. 하리수 몰라요? 알아요. 네. 근데 안 이쁜 애도 예쁜- 많아요. 난 모르겠어.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난 트랜스젠더들이 다 트랜스젠더. 아니, 이쁜 건 이쁘지. 아니 트랜스젠더처럼 생겼더라고 나는. 뭔 내가 소리 볼 아니야. 때. 요즘 아니야. 아니 하리스는 남자 같은 느낌 줬다니까. 난 처음 봤을 때. Yeah, right. Really, man? 걔 I'm telling you. 줄리아나의 뭐 킹카였는데. 솔직히 진짜로? 나 그렇게 들었어. 아니 내가 90년대 때 그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 예를 들면 이승연, 김희선 이런 사람들보다 하리수가 예뻐? 아니잖아. 그 급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알았어. 오케이. So anyway. 트럼프가 근데 최근에 욕 먹고 있어요. 왜요? 맥인 켈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맞아. 봐야 되는데. 그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남녀가 성이 딱 두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 요새는 약간 뭐 좀 시대가 약간 얼버무렸어. 아니 남자가 임신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뭐 얼버무렸어요. 그 사실 이 서브젝트는 케이틀린 제너가 아니요 브루스 제너 육상 스타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그 육상 스타 그 사람 컨서버티브잖아. 컨서버티브지. See? 트랜스젠더면서. 예. 그 트랜스젠더 중에 컨서버티브도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예. 근데 그 브루스 제너가 케이틀린 제너 되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주제. 내가 지난 대선 때 뛰었을 때만 해도 이게 이슈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표를 받고 싶은 거야. 트랜스젠더 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그렇게 느꼈어. 저번에 옛날에 그 KKK 뭐 재단이라든지 뭐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뭐 어쩌고 그랬던 거 무슨 있었잖아요. 기억나. 옛날에, 그죠? 데이비드 듀크. 네. KKK. 그 트럼프가 사람은 리젝트 KKK 안 아니죠. 했잖아. He did. He did? He disavowed. Disavow. He disavowed. Rejected 한 거야. 그럼 뭐였지? 나는 그 사람의 지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것만 봐서 그래. 그때 김이사가 한국에 있으면서 disavow 한 거는 또 내용 안 나오지. 똑같아요 저거랑. 그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그때 아베 총리가 그때 연못에 물고기 밥을 이렇게 뿌렸잖아 다 먼저.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다 따라했는데 아베가 뿌린 거는 딱 빼고 악마의 편집. 트럼프가 무식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오염시켰다고 얼마나 또 떠들어댔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타임 매거진부터. 그러니까. Who cares, dude? Who cares about Yeah. that? That's what I'm saying. Mainstream media did. 그러니까 내 말이. 편집해가지고. 잠깐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가 저기 그 하워드 스턴 얘기하다가 한국이 더 앞서갔어.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쁜 트랜스젠더도 있어. 몰라. 난 하리수는 안 예뻤다고 봐요. 난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그리고 to be honest, I don't know. 난 트랜스젠더 중에서 나 예쁘다. 난 케이틀린 제너도 난 안 예쁜 것 같아. 걔가 이뻐? 케이틀린 제너가? 늙지 않았어? 몰라. 난 아니 내가
진짜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하겠는데 I don't think so. Okay, go on, move on. 뭐야? 내가 탐지기가 있나 봐. 트랜스젠더 그러면은 막 이런 게 있나. Okay, let's move on. 자, 드레스 코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연방의회. Fetterman. 네, 걔 때문에. 걔 미친 거 같고 맨날 he's a 추리닝만 입고 도라이, 다녀. dude. He's a 추리닝 도라이. 입고 다녀. 아니 일단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지력이? 예, 아니 인지력은 모르겠는데 이제 말하는 걸 들어 뭐 길게 못 들었는데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걷는 거 하고 이런 거. 난 똑같은 것 같아. 몰라. 조금 좋아졌나 봐. 모르겠어. I don't know. 나는 내가 원래 이렇게 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보면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일단 불편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어떤 레벨에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occasion에는 꼭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예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컨그레스하고 이제 세넷 이런 governmental affairs 그리고 또 뭐 시티 홀이라든지 또 뭐 시정부 뭐 주정부 이런 정부 쪽에서 일하는 그런 public service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governmental affairs, government official 이런 양복을 정장을 입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not just at a city level 그냥 시 레벨도 아니라 이제 주정부 그리고 또 연방정부 그리고 이걸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다 보지. 미국은 특히요. 예. 미국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의 사고 방식, 미국이 이러니까 전 세계가 이뤄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들 다 이제 관념이 있고 어느 정도의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예절이 있고. 근데 그런 레벨에서는 이걸 당연히 옷을 차려입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입고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자기는 뭐 이제 블루 칼러다? 블루 칼러도 아니잖아. 하버드 나오지 않았나? 아니 블루 칼러 아니잖아. 자기가 워커 클래스예요? 아니잖아. 아니죠. 이 사람 완전히 저기 기득권 쪽이지. Why is he being fake? 이걸로 어필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뭐 어쩌자고 그럼 다 이제 후디 입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완전 바꿨다며요. 이제. 바꿨어요. 척슈머 상원 그럼 원내대표. 바꿨어? 아니 이거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꿨더라고. 누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상원 상원 원내대표잖아요. 어쨌든 척슈머가 그래서 이제 네 마음대로 입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아예 저기는 페더맨.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지금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니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반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건 트래디션이야. 트래디션도 있고 이건 예절이에요. Respect for the office. 랜펄 봤어요? 랜펄 켄터키 상원 의원. 이 사진을 밈으로 사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요거 장면에서 이건 꼭 봐야 돼. 나는 차라리 그러면 이제 GOP에서 다 그렇게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그냥 팬티만 입고 나와. 나 잠옷 입고 가자. 야. 상원에. Do it. 나 이거 페더맨 이 사람은 난 진짜 아니야. 난 이런 사람들이 왜 뽑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페더맨이 선출된 걸 보고 펜실베니아 유권자 민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토론 열렸잖아요. 그때 닥터 아즈하고 메멧 아즈하고 이렇게 토론 벌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유권자 3분의 2가 투표한 이후였어요. 그 타이밍을 일부러 잡은 거야 토론을. 근데 어쨌든 저도 이거는 반대합니다. 드레스 코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나는 차라리 드레스 코드 없다. 그러면 난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레이서들이 이렇게 입잖아요. 레이서 복장에서 후원사들. 나는 그럼 걔네가 후원받아. 얘는 코카콜라 후원받았다. 그럼 IBM 받았다. 인텔 받았다. 아마존 뭐 엑센 모빌 다 넣었으면 좋겠어. 넣자고. 그렇게. That's a great idea. 그럼 최소한 이 정치인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알게 일반인들이 쫙 그냥 다 뿌리자고. 그렇게 하자고 차라리. 난 그거는 동의해. 그건 동의해요? 난 그건 동의해. 근데 진짜 이렇게 그걸 다 까게 되면은 아주 굉장한 막 파이저 여기 딱 그냥 모자 쓰게 하고 그 골프 선수들처럼 그러니까 여기 뭐 뱅크 오브 모더나 딱 하고 그리고 왜 못해? Right? 아니 뭐 메다나나 라키드 마틴
방위산 업체 미수 만드는 락히드만 쫙 이렇게 그것만 나오겠어요. 무슨 코케인 카르텔로서부터 그렇지, 나올 수가 그거. 있고, 거기다가 뭐 중국에 있는 무슨 중국에 있는 제약회사, 뭐 WHO, 뭐 기부한 것도 나 알고 싶어 아니면 뭐 다 난 알고 싶어.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예. 그렇게 차라리 아니 기왕 그렇게 할 거면은 끝까지 가자고 그렇게 그냥 아예 그 레이서들 복장처럼 이렇게 후원사들까지 다 이렇게 붙이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무브먼트가 존 페럴맨이란 정신 나간 상원의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이게 무브먼트가 됐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가 가요. 짐 조던 있잖아요. 프리덤 카케스에 있는 그 법사위원장.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를 안 입어요. 그냥 벗어. 마이를. 예, 그리고 그냥 타이는 입고 타이는 이렇게 입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대로 좀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흐리? 정장 반팔 티는요. 난 그것도 오케이. 와이셔츠 반팔.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나는 오케이인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스윙스도 괜찮대 이제. 수영복도. 수영복. 예. 그 GOP에서 그렇게 몰라. 얘기하는 거지. 비꼬면서 야 그러면 이거 뭐 입고 가 이거 입고 가 뭐 이러더니 아예 그냥 그 코스프레이 데이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프레이 예, 데이. 그래서 지금 그 워싱턴 Examiner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Hoodies, swimsuits, sweatpants, and other clothing Senate Republicans should wear this week. 이번 주에 아싸리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가자. 이런 오피니언 이게 피스가 또 나왔어요. 전국에서 이게 다 허용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100명 상대로 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상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라는데.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전 봐요. 만약에 따라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지.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that's 이제 또 이걸 보고 타국에서도 또 이런 거 제안하는 사람이 생길 외국에서도 보면은 그렇겠죠. 미국이라면 또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에서 거야. 솔직히 국회의사당에 딱 아니 이제 김이사 누가 솔직히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네. 미국 보고 네. 연기만 한국에서 미국 보고 와 그냥 미국보다 무작정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특히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런가 좀?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뭐 TGIF 무작정 좋아하고 미국 아니, 브랜드 이제는 뭐 야, 예를 뭐 들면 몇 년도 얘기하는 예를 거야. 들면 TGIF는 예를 들면 뭐 Under Armour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요즘 Abercrombie and Fitch, 이러다가 CNN 좋아하잖아. 아니 요즘 야야 우리 청취자 아니 시청자 아니 우리 시청자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 시청자들은 깨어 있는 그게 아니라 분이고. 아니 요즘 한국 사람들 약간 은근히 미국 비웃어. 뭘 보고 비우세요? LA를 봐. 아니 그런 거는 비웃지만 이런 정치 상황은 모르잖아. 아니, 뭐 우리 채널이나 아주 드물어요. 이런 거 경찰 다 얘기하는 때려 채널도. 부시고 뭐 지금 난리잖아. 난장판이잖아. 보면은 한국에서도 예. 그거 못 느끼겠어? CNN만 봐도. CNN에서는 평화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위 불타고 시위하는 모습 보면서 평화 시위라고. 네? 맞죠? It's a non-violent. Non-violent. yeah. Non-violent. 막 내가 뉴스를 보니 나 그때서부터 이상했어. 그 violent 그 BLM의 다운타운에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딱 라이브 리포터가 라이브 피드를 하고 있는데 non-violent, non-violent 아무것도 부시지 않고 뒤에서 누구 뭐 색칠 뿌리고 있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뻔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운타운에 있었어. 그래. 우리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 집에서. 근데 거기서 불 나고 여기저기 곳곳에 불 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뭐 property damage도 별로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이상해 솔직히. 미국 이상해. 나도 그런 나 거.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솔직히 열나 실망했어. 이럴 난 줄 애들 알았어. 교육을 위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솔직히 그지. 안 왔어. 솔직히 난 이해 가요. 미국 와가지고 2017년에 다시 와가지고 네. 나는 내가 살던 때 그때는 뭐 범죄는 좀 있었고 뭐 살인 사건도 좀 종종 있었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도둑 막 이렇게 그 스매시 앤 그랩. 아니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는 들었지. 예. 미국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 많이 부각을 시켰죠. 솔직히 보면은.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여러모로 그냥 뭐 AS 받는 거 누구하고 왜 꼭 인도 사람이 전화를 받아? 그렇죠. 왜 커스터머 서비스 왜 꼭 인도 사람하고 더 얘기하지? 싸니까 인건비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인건비가. 근데 되게 착하던데. 착하던 말던. 나는 그때 한번 컴퓨터에 문제 있어가지고 전화했는데 너무 안 얼마 돼서- 기다려. 한국은 달라. 한국은 너무나 다 달라. 한국은 너무나 서비스가 빠르고 그리고 딱 정확하고. 근데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나라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럼 캘리포니아만 보자 그러면. 캘리포니아 상태를 봐. 엉망이지. 한국 깨끗해. 아름다워. 맞아요. 많이 깨끗해. 거기 많이 황사 뭐
황사 현상은 있잖아. 있지. 미세먼지 있잖아. 있지. 네. 그리고 해가 이렇게 날씨 여긴 죽이지. 너무나 좋지.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LA도 만만치 않아 여기. 네. 팁은 왜 이렇게 많이 달라 그래?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그 팁 왜 25%나 달라고 그래? 나 팁- 진짜 아니 25%는 좀 세더라고. 25%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애초 시작하는 데가. 그 정도의 서비스 받는 것 같지 않아 난 솔직히. 그렇지. 아니 난 정말 미국 와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 실망한 것 같아. 그리고 길에서 보면. 그놈의 affirmative action 캘리포니아 이것도 너무 와 진짜 한국 애들은 정말 불쌍해. 중국 애들하고도 경쟁해야지, 인도 애들하고도 경쟁해야지. 좋은 학교 가면은 아니면 좋은 동네 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대학 보내지. 그 돈 다 내야지. 더 비싸지고 있지. 아시안들이 장학생이 잘 안 되죠. 잘 안 된대요. 네. 또. 그러니까 저기 모든 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안한테. 네, 그냥 네. 아시안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민주당 쪽으로 상원 의원 뭐 이후 다 나가고 있고. They do nothing for their people. 이번에 저기 민주당 얘기해서 그런데 밥 메넨데스 그 뉴저지주 I don't even care about that guy either. 그 한국 사람 앤디? What's his name? 앤디 킴. I don't even care about him. 앤디 김이 거기 상원 출마하고. It doesn't matter. He's not going to do anything Yeah, for the I Korean don't- people. I don't think 한국 so 사람들 either.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I 사람 don't care. 그 사람 한국어 한 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he's a Twinkie. I mean He's a Twinkie. 제가 말하는 건데 Yellow only on the outside. 나 이런 게 지겨워. I Bana- don't like America right now. 바나나. Banana, Twinkie, same thing. 흑인 애들도 그런 표현이 있어. What do they say? I forgot. 그 뭐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앤디 김이 솔직히 한인 뭐 일세. Oreo. Do they say that? Black on the outside, white on the inside. 왜? 흑인 애들 우리하고 Yeah. 되게 비슷해. I know. 맞아요. 앤디 그냥 김이 근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언어적인 것도 있어. 한국어를 못하면은 이게 타인 아니. 그러니까 데이브민 의원도 그래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요. 이게 친근감이 안 생겨. 컬처를 알려면은 랭귀지가 해야 돼. 랭귀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거면은 컬처를 알아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서로 알아야 돼 이게. 네. 이게 랭귀지만 한다고 컬처를 알아야지. 앤디 김도 완전 미국이지. 그 뭐. 진한 정을 알아야지. 예, 그 모르죠. 진한 정을 모르잖아.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앤디 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데이브민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한인이거든요. 근데 왜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지?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왜냐면은 하잖아.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지 맞아. 연기.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그렇죠. 한국 사람 부모님 갖고는 부족하죠. 여기에 있으면서도 친구들이 팝들이 주변에 많으면은 유지해. 내 주변에 팝들 그래도 있었어. 네. 그래서 나도 이게, 팝이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팝이고. 네, 그래서 이걸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네요. 나는 한국. 정말 한 4번 팝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처음 할 미국으로 때, 처음 이민할 올 때 어. 한국을 다시 갈 때 완전 팝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와 또. 그 완전 문화 충격을 완전 왔다 그냥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대 충격 everything.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와. 뭔 얘기하는지 내가 이렇게 열받았지? 아니 미국이 너무 망가지고 있다고. 나 욕 나와 진짜.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6개월 만에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이 문제들을. 제발.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왜냐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 안 되는 이유,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선 어차피 못 뛰지 않느냐. 4년만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아니다. 6개월에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조 바이든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다. 80대, 그냥 90대 맛이 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90대에서도 머리가 멀쩡할 수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맛이 갔다. 걔도 똑같이 얘기한 거야. 옛날에 얼마나 또 놀았겠어. 그리고 바이든 많이 놀았겠지. 뭐. 많이 놀았겠지. 근데 바이든은 동정표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땐 바이든이 동정표가 그 부인 잃고 자식을 잃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게 좀 도움이 컸다고 봅니다. 2020년 대선 때. 어쨌든 2024년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미국 경제를 위해서. 너무 살기 힘들어지거든. 예. 경제보다도 좀 법 문화 몰라. 하여튼 내가 늙은 것 같아요. 아니야. 세대 차이.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오바마가 통합하는데 실패했고 그때부터 미국이 굉장히 분열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도 여러모로 많이 변하고 트럼프가 있고. 통합시키고 있어요. 지지율 보면. 그렇지? 라틴계하고 흑인들 사이에서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백인이 마이너리티를 통합을 시키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 그러네요.
문화 충격 여기까지입니다. 네.